것을 우리가 수학이나 수치 해석 수학에서는 커브 피팅이라는 거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커브 피팅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노미얼 피팅 또는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 또는 폴리노미얼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수학 함수든지 그 1차원, 2차원, x제곱, x의 3승, x의 4승 뭐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어떠한 수학 함수든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 approximation 할 수 있다. 근사화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numerical analysis, 수치 해석 시간에 이걸 배우는데요. 그걸 우리가 직접 numpy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draw xy 이 플라팅 해주는 거를 좀 편의 함수를 위해서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플라토하고 스캐터도 하고 xy 데이터 x 리스트 y 리스트. 근데 a xy가 그냥 파이썬 리스트일 수도 있고요. numpy array여도 됩니다. 디폴트 색상은 블루로 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draw xy2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y 페어 1과 xy 페어 2를 받아서 그래프 두 개니까 그래프 1과 2의 이름을 각각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1의 색상은 블루로 하고 2는 레드로 했습니다. 네, 플러스는 선을 이어주고요. 스캐터는 이제 선의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일단 스캐터는 지웠습니다. 코멘트 아웃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XY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generate XY 데이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학 함수를 하나 정해서 func of x, x의 함수 fx죠. fx를 이제 인자로 받아서 파라미터로 받아서 숫자의 범위는 from과 to를 또 범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step을 받아서 x array, numpy arrange를 이용해서 array range죠. 이걸 이용해서 x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list comprehension을 이용해서 x 데이터에 대해서 이 주어진 func of x를 이 x 데이터에 적용해서 y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xy 데이터, 이게 numpy array죠. 두 개를 return하는 이제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러면 수학 그 패키지에 .exponential 함수가 있죠. 그래서 1을 주면 이제 이런 2의 1승입니다. 네. 0을 주면 2의 0승은 1이죠. 2의 1승이고요. 그래서 gen xy 데이터 generate 하면 이 수학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5에서 x 범위가 -5에서 +5, 스텝은 0.1씩.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xy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는 이런 이 2의 x승 그래프를 이런 함수로 우리가 fx를 이 gx로 흉내낼 수 있다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여기서는 약간 좀 비슷하게 나오죠. 이 구간만 비슷하고 여기 이쪽에서는 달라지는데 이 polynomial approximation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상수와 그다음에 x 1승, x 2승, x 3승, x 4승, x 5승 이건 지금 5차항까지 이용하고 그 이 각 x의 앞에 있는 이 coefficient 개수 값을 우리가 조절해서 어떠한 주어진 수학 함수에 대해서도 이 개수 값을 바꿔서 조절해서 튜닝해서 이 주어진 수학 함수를 흉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polynomial approximation입니다. 또는 polynomial interpolation. 그래서 그 polynomial fitting
이걸 이제 numPy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가 데이터 XY 데이터를 주고 이거를 1차원 데이터 1차원 함수로 approximation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턴 되는 값은 이 1차원 그 x에 대한 coefficient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폴리핏은 이제 피팅을 위한 이제 분석을 해서 폴리노미얼 식을 구한 것이고요. 그 식을 가지고 다시 실제 수식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폴리1D라는 걸 이용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폴리핏의 리턴 값은 이런 리스트인데 이 코에피션트 값만 있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수학 함수를 만드는 것이 폴리1D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출력해 보면 x 1승은 0.14, 상수항은 마이너스 9.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x1 데이터에 대해서 이 폴리핏으로 만들어진 그 1차 함수를 적용해서 y2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y2는 이 approximation에 의한 prediction 값이죠. 또는 근사화 값이죠. 그래서 이제 draw xy2 했는데 이제 파란 거는 리얼 데이터이고요. 우리가 흉내내고자 하는 또는 근사화하고자 하는 approximation 하고자 하는 대상 데이터이고 그래프 2는 우리가 만든 모델입니다. 이 폴리핏 numpy 폴리핏을 이용해서 만든 approximation 또는 prediction 값이죠. 이런 구불구불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1차원으로 해본 것입니다.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프가 옛날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 x승 그래프인데 이거를 1차 함수로 이렇게 흉내내니까 전혀 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로 할 때는 폴리핏하고 2라고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수항이 개수, 코에피션트가 3개가 나오죠. 상수항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해보면 지금 이게 x의 2승이라는 표현입니다. x의 1승은 6.9, 2승은 2.2 코에피션트가 나왔습니다. 상수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려보는데 아까는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이 y 값을 만들어냈죠. x로부터. 근데 이러한 것을 해주는 것이 numpy의 apply라는 게 있습니다. apply가 있는데 이 apply는 이런 주어진 함수를 이 데이터 x1 데이터에다가 apply 한다 라는 겁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asix는 0번 이렇게 row를 따라서 한다. 그래서 x1 데이터를 가지고 approx func라는 걸 적용하면 y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2를 가지고 그려보면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이번에는 5차 함수로 해보겠습니다. 폴리노미얼 fit 할 때 5를 주면 6개의 값이 나오죠. 이게 이제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5차원 x 5승까지니까 이게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6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아까 행렬로 할 때 그 바이아스 값, y좌표 값, 칼럼 1을 두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상수항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5차까지 해서 그려보면 조금 많이 유사해졌죠. 5차까지 하면 이 x승과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다음에 10차를 해보겠습니다. 10차를 하면 이 파란 걸 먼저 그리고 빨간 걸 나중에 그렸는데 이제 파란 게 안 보이죠. 빨간 게 prediction 값, approximation 값인데 거의 일치해가지고 파란 게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pproximation이 잘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는 EX가 아니라 우리가 흉내낼 대상을 어떤 삼각함수, 코사인과 사인
곱으로 표현된 이런 데이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gen xy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인데 이걸 10차원 폴리노미얼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많이 비슷하게 나왔죠. 네, 원래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10차로 하지 않고 만약 이것을 100차로 해볼까요? 100차로 하면 100차로 해도 잘 되네요. 원래는 이걸 너무 사실 이건 좀 오버피팅인데 10차로 해도 어느 정도 나오고요. 뭐 20차로 해도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근데 100차까지 갈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 100차가 되면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10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차수를 너무 늘리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과적합, 오버피팅. 오버피팅을 이제 발생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시도를 해봤으나 실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기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를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한 3차원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차원 30개로 어프락시메이션 했는데도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 안 했습니다. 오버피팅을 발생하게 좀 더 바꿔볼까요? 아예 3차원을 없애고 2차원을 하면 그래도 잘 되는군요. 그러면 1차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잘 되네요. 네, 지금 폴리노미얼 빛으로 오버피팅 현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빛. 그래서 폴리노미얼 빛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그러면 그 우리 신용카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카드 문제 그대로 보고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이제 폴리핏 1차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손으로 직접 구현한 0.417 마이너스 0.25랑 똑같이 나오죠. 1차원으로 하면 이제 2차원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차원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1차원으로 했을 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 플라팅을 해보는데 폴리 1D, 2D, 3D 이거 이제 폴리핏 하고 바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폴리 1D를 이용해서 그래서 P1도 함수이고요. P2, P3, P10 다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차 수로 x의 10승까지 해서 이제 모델링, 피팅, 어프락시메이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했던 거, 2차로 했던 거, 3차는 빼고 10차로 했던 것까지 색상을 달리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까만 게 1차로 한 거고요. 이 빨간 게 2차로 한 것이고요. 이 핑크, 보라색 이게 10차로 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데이터보다 오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이 오버피팅입니다. 이런 이 보라색이 나타나는 현상. 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직선에 가까운데 얘는 이렇게 구불구불하면서 더 예측이 빗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버피팅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반대말은 언더피팅. 그 언더피팅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해야 될 데이터 또는 학습해야 될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못한 거. 그러니까 데이터의 복잡도를 모델이 못 따라갈 때, 모델이 파워가 약할 때는 언더피팅이고요. 근데 모델의 파워가 너무 셀 때,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의 복잡도보다 모델의 복잡도가 더 높을 때, 즉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데이터보다, 문제보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곧 나의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보다 더 복잡한 모델을 쓰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딥러닝에서는 이제 그 학습을 너무 오래 하면 오버피팅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언더피팅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꼭 기억해야 될 개념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